여러분 외모 관리 많이 하시죠? 아니, 사람들이 이 외모 관리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여기 있다가 이름을 안 붙여두니까 다 똑같은 줄 알더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1번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 2번 지금보다 더 안 나빠지려고 하는 거. 그러면 시작할 때는 1번으로 해야 될까요? 2번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 당연히 1번으로 해야지. 왜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비교적 금방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2번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2번이 결국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서 어릴 때 잘났던 애들을 추월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니까. 이거를 구분 안 하고 처음에 입문을 하니까 많이들 포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싹 다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훨씬 잘, 그리고 오래 관리할 수 있겠죠. 자, 바로 가봅시다. 일단 적극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1번부터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번, 머리.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남자는 머리가 진짜 핵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남자들이 00년대 혹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다른 건 몰라도 머리에 목숨 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군대 간다고 3mm 반삭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의 중간기장, 마지막으로 긴 머리일 때 사람 느낌이 확확 바뀌죠. 세월이 흘러서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머리의 느낌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존재감이 크잖아요. 본인 얼굴 생김과 이목구비, 상중 하안부 비율 등등등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인생머리 한 개만 찾아도 평생 머리 걱정 없습니다. 최근에 쇼츠에서 봤는데 유재석 아저씨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잠깐 업그레이드 한다고 판매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헤어 컨설팅 서비스도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오픈하면 영상 찍어 올릴 거니까 구독해두시면 알림 받으실 수 있겠죠. 근데 제 헤어 컨설팅 따위는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나에게 잘 어울리는 머리 찾는 법을 관련 동영상 고정 댓글에도 넣어놨으니까 이건 굳이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2번, 메이크업. 이건 진짜 시작 전에 거부감이 커서 그렇지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톤 로션 하나만 발라도 잡티 다 가릴 수 있고요. 티 덜 나면서 더 잘생겨지고 싶으면 눈 앞머리 쪽, 콧대 중앙, 콧볼 쪽, 턱까지 쉐딩 넣어주면 훨씬 선이 살아나면서 티도 덜 나요. 그리고 이건 남자 유튜버들은 많이 말씀 안 해주시던데 하이라이터라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코끝, 콧대 밝혀주면 T존이 훨씬 또렷해지면서 남성스러워지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서 좀 더 자연스러우려면 이런 발색 립밤 손에 덜어가지고 볼 쪽에 바르고 퍼뜨려주잖아요. 그러면 혈색이 생기면서 훨씬 자연스러워요. 여기에다가 눈 밑에 애교살 라이너나 아이브로우로 애교살 그림자 그려주고 이런 펜슬로 애교살 있는 부분 밝혀주면 눈이 훨씬 커 보여요. 브로우 쓴 김에 눈썹도 좀 채워주고 쉐딩으로 눈 가로 길이도 바깥쪽으로 살짝 더 늘려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색 립밤 발라주면 이 정도까지 하면은 진짜 다른 사람 된다 진짜. 느낌 차이 확 나죠. 이 정도까지 메이크업 하는 건 당연히 아랫도리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알아요. 저건 너무 게이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딱 톤 로션 플러스 쉐딩에 발색 립밤으로 하는 거 딱 2개, 딱 요 정도만 하셔도 2단계는 즉시 더 잘생겨 보일 수 있습니다. 3번, 패션. 이거 진짜 할 말 많은데 제가 그래도 졸업작품하고 있는 페디과 학생이니까 좀 믿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패션이라는 게 전체적인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연히 패션에 정답은 없죠. 내가 정답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근데 보니까 오답은 확실히 있더라고. 오답 피해가는 법 지금부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확고한 나의 서타일 같은 거 없으시면은, 그러니까 입문자라면 제발 이런 사진들 보고 좀 깝싸지 마시고 상의는 기본 반팔 긴팔 무지티로 고정입니다. 일단 이거 고정하는 거야. 색도 흰색 검정색 둘 중에 하나로 하세요. 저는 기본 티셔츠로 프린트 서타 추천드릴게요. 이게 흰 색깔 검정 색깔 2개로 나누는 거는 화사할 때 내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두울 때 톤이 더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지는 무조건 진청이나 흑청부터 사세요. 이게 활용도가 제일 높습니다. 더럽고 치사한 다리 긴 분들은 아무거나 입으시고요. 저처럼 웰시코기 짧뚱한 다리들은 딱 이 정도 핏감, 이 정도 핏감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 청바지 사는데 돈 절대 아끼지 마세요. 튀는 바지가 아니라 기본템이면 더더욱 돈을 아낄 이유가 없어요. 잘 맞는 청바지 하나 잘 골라서 사잖아요. 10년도 더 입어요. 진짜로. 매일 입어도 사람들이 매일 입은 줄 몰라서 진짜 뽕을 뽑고 사고를 끓이고 막 든든하게 막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입을 수 있는 게 청바지입니다. 워싱이 되고 해지면 그건 그것대로 또 맛이 난다니까. 신발은 그냥 처음에는 올 거면 운동화 하나 사세요. 포스 같은 거. 왜? 우리 같은 짤뚱한 다리들은 이런 핏으로 다리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컨버스나 독일군 같은 이렇게 부피감이 작은 신발을 신으면 약간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상의 하의 신발 딱 갖추고 나면은 전체에서 기본템 하나 2개 정도는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얹어보고 저런 걸 바꿔보고 이러면서 어울리는 것들, 나에게 맞는 색깔인 것들을 좀 계속 시도를 해보세요. 아니, 전에 영상 댓글을 보니까 개성있게 생긴 사람들은 깔끔하게 입기보다 깔끔한 헤어를 하는 것보다 더
개성 있게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국 패션 너무 클론이라고. 그쵸, 100번 맞는 말이에요. 진짜 100번이 몇 번, 300번, 400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본 과정 같은 거 안 거치고 바로 개성 있는 룩으로 가잖아요. 100% 후회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22살부터 유튜브에서 이 말만 믿고 개성 있는 옷들만 계속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입고 있는 옷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진짜 거의 다 버렸어요. 왜? 기본이 탄탄하게 잡힌 상태에서 옷을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추가해가고, 그 상태에서 내가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에 빠져들어서 특이한 옷들을 모으다 보면 내가 평생 동안 입을 수 있는 국밥 템들을 자꾸 모으게 되는데, 기본도 없는 놈이 턱별해지고 싶은 마음만 앞서가지고 턱이하기만 한 옷을 고르게 되니까 금방 질리고 금방 버리게 되는 거죠. 일단 입문자라면 국밥템부터 든든하게 채워두고요. 더 가고 싶으면, 내가 옷으로 좀 더 파보고 싶으면 그때 결정하세요. 나는 그렇더라.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근데 이 패션 얘기를 뭐 이래 길게 했노? 전부 이래 얘기하면 1시간짜리 영상 되겠는데 안 되겠다. 지금부터 빠르게 갑니다. 자, 4번 보정 아이템. 키높이 구두, 어깨 보정 티셔츠, 어깨뽕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내가 어깨가 좁고 키가 작아서 쓰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비율이 좋아 보여요. 왜냐면 키높이 구두 같은 거는 무릎부터 종아리의 길이가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다리 라인이 길어 보이면서 비율이 훨씬 좋아지고요. 어깨 보정 티셔츠도 어깨가 넓어졌을 뿐인데 사람이 2배는 더 잘생겨 보입니다. 왜? 남성성의 상징이 어깨 아닙니까? 뭐라고요? 섭녀가 나중에 알고 실망하면 어떡하냐고요? 어차피 신발 벗을 일 잘 없어요. 티셔츠 벗을 일? 이건 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실망도 섭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재산세, 증여세 아무나 냅니까? 이런 세금은 일단 돈부터 벌고 좀 걱정합시다. 속이든 뭐든 우짜든 이 영상 보고 실천해서 섭녀부터 만들고 걱정을 하자고. 오케이? 자, 5번 향. 이건 더우나 추우나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더우면 당연히 땀이 많이 날 거니까, 그리고 추운 날은 내부 외부 온도 차이가 많아서 은근히 땀 흘릴 일이 많거든요. 옷도 두껍고요. 그래서 향기는 몰라도 악취는 안 나야 되니까 이 데오드란트 같은 거 나갈 때 잘 뿌려주시고요. 나가서는 데오 티슈라고 있어요.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 챙겨 다니면서 내 몸에 조금 암내 같은 게 나는 것 같다, 그러면 화장실 가셔가지고 겨드랑이, 뒷목, 귀 뒤쪽 이렇게 쓱쓱 닦아주시기만 해도 악취는 안 납니다. 우리 행님들 뭐 담배 피고 많이 하시죠? 이런 아갈똥내 잡기 위해서 마우스 스프레이 하나 들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뭐 이클립스 이런 거라도 좀 하나 챙겨 다니세요. 이거 맛있기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 챙겨 다니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수는 본인 향이 있으면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길에서 비슷한 향이 나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를 고정적으로 써주시면 좋고요. 저는 요즘 이거 뿌리고 있어요. 이거 향 괜찮더라고. 6번 털, 코털, 눈썹 털 이런 거 정리 잘 해주시라고 제가 한 200만 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까지 했습니다. 진짜 이거 안 하면 사람 자체가 관리 안 하는 느낌이 나니까 꼭 좀 관리해주세요. 내가 영상마다 얘기하는 거 중요해서 그래요. 그만큼 이번에 공부했던 이 트리머로 코털, 눈썹 잔털, 눈썹 기장까지 일정하게 다듬어주면서 면도까지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질레트 제품 쓰고 있는데 날 머리 쪽에 날이 하나가 또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입가 쪽이나 콧구멍 바로 밑에처럼 면도하기 힘들고 쉽게 지저분해 보이는 곳 있죠. 이런 곳까지 깔끔하게 면도가 되더라고요. 이거 개 좋습니다. 이거 진짜. 7번 안경알. 제가 헤어 컨설팅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얼굴을 집중해서 이렇게 하루 4시간씩은 본단 말이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안경 낀 분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안경알을 빼주는 게 훨씬 잘생겨 보여요. 일단 안경에 도수가 있으면 눈이 작아 보이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얼굴에 왜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에 굴곡이 훨씬 과장되어 보여서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안경을 벗으면 눈이 장점인 분들도 단점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안경테 포기 못 하시겠으면 안경알이라도 좀 빼주시고요. 안경을 선택할 때는 내가 미간이 넓은 편인 것 같으면 뿔테, 내가 좁은 것 같으면 쇠테로 고르시면 되고요. 얼굴이 둥근 편이면 각진 안경, 얼굴이 각진 편이면 둥근 안경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꼭 그런 사람 나옵니다. 잠깐만 다른 소리 좀 할게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꼭 이런 사람 나와요. 남자가 무슨 그래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노? 남자는 학교, 직장, 연봉 이런 능력이 제일 중요하지. 그쵸? 남자 능력 중요하죠. 남자 능력이 뭐니 해도 최고 아닙니까? 자기 능력 개발 추구로 힘써야죠. 근데요, 왜 제가 외모를 자꾸 강조를 하냐면, 외모는 뭐든 했을 때 매력이나 능력에 곱하기로 들어가요. 말을 잘해도 호감이 곱하기로, 노래를 잘해도 호감이 곱하기로, 요리를 잘해도, 몸이 좋아도, 그러면 능력이 좋아도 당연히 곱하기로 들어갑니다.
잘생기면 그냥 인생 자체가 경험치 2배, 10배, 뭐 차은우 같은 분들은 10,000배 뭐 이런 이벤트를 디폴트로 장착하고 사는 겁니다. 개사기잖아.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안 하냐고. 그러면 또 그래도 내가 관리한다고 존잘남이 될 수는 없잖아. 내가 뭐 차은우가 될 수 있냐. 해봐야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일 텐데. 그쵸,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툭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관리 좀 한다고 여러분들 능력에 큰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이것 좀 한다고 뭔 그렇게 큰 차이가 나. 외모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매력이 곱하기가 돼서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저것 좀 한다고 능력에 큰 차이 안 난다고. 맞잖아. 그걸로 큰 차이가 날 거면 나처럼 외모 정병이 있어야 된다니까. 진짜로. 이걸 어떻게 귀신같이 하냐면, 제가 옛날에 운동 안 할 때 딱 이랬어요. 귀찮아서, 게을러서, 혹시라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별 차이 없으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애초에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핑계 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운동을 시작을 다시 하고 나서 1년 정도 꾸준히 해봤는데요, 능력은 그대로거나 오르면 좀 더 오른 것 같고요. 매력도 옛날보다 좀 더 오른 것 같고, 자존감도 올라갔고, 뭐 하나 잃은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하고 딴소리 그만할게요. 같은 능력의 지금의 나 대 같은 능력인데 깔끔하고 관리된 나,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누굴 고르실 건데요? 뭐 이건 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제가 2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커리트를 쓰다 보니까 3가지로 나눠지더라고. 완전 적극적이진 않아. 그렇다고 완전 길게 보기도 애매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도 맞는데 동시에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관리해야 되는 1.5번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여드름 자국 관리.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은 보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자국은 여드름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6개월 정도는 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개념 없이 성급하게 좋아지고 싶었던 적 저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독한 성분, 자꾸 고함량 제품, 이런 것들을 자주 많이 다양하게 바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야. 목감기도 회복하려면 최소 2-3일은 걸리잖아요. 피부도 내 피부가 점점점 건강을 회복해가고 이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니까 길게 보고 관리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여드름은 앞으로도 잘 안 생기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여드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파인 흉터들은 진짜 복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여드름이 나지 않도록, 난다면 파인흉이 지지 않도록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영역입니다. 제가 피부 관련 영상을 안 찍은 지 좀 오래 됐더라고요. 만간에 이 여드름 삭제 영상 2025년 리뉴얼 버전도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좀 다뤄볼게요. 9번 다이어트나 증량, 벌크업, 다이어트, 린메스업 이런 것들은 평생 길게 보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기가 3에서 6개월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서 넣어봤어요. 특히 다이어트는 요즘 저도 한지 한 3주 정도가 되어 가는데 얼굴에 숨어있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좀 더 남성적인 얼굴이 되더라고요. 제가 3주 동안 3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6주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은 이것도 한번 자세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먹는 게 깨끗해지고 운동도 하다 보니까 잠을 잘 자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피부 컨디션도 올라가고 몸 컨디션 자체도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과자 같은 당류를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뭐 호르몬이나 각종 성분들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난다고 피부심 형님도 말씀하신 쇼츠도 있더라고요. 이외에도 스트레스 관리, 혈액순환 개선 등등등등, 결국 몸이 건강해지면서 안색도 좋아질 거고요, 몸도 당연히 더 예뻐집니다. 이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제는 완전 길게 보고 해야 되는 것들,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것들, 즉 2번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에 다이어트 얘기를 해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10번 운동을 정말 길게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길게 보면 운동 진짜 필수입니다. 내가 건강해져가지고 잘생긴 애들보다 오래 살면 경로당에서라도 내가 승자가 되는 거 아니, 농담이고, 진짜 무슨 선수급을 만들지 않아도 좋아요. 나이 들어서 배 안 나오고 팔이랑 어깨에 근육만 조금 있어도 과장 안 하고 상위 15% 안에는 들어가. 진짜로. 30대 형님들 얘기 듣거나 실제로 제 주변을 자꾸 만나다 보면요,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많이 안 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잘생겼던 분인데, 분명히 몸 개 좋았던 분들인데 다들 배가 점점 나오고 살찌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기 좋게 덩치가 커지는 게 아니라 팔다리는 얇은데 배만 튀어나오는 딱
딱 부장님 몸매가 되더라고요. 아니 30살도 안 된 저도 졸업작품 하고 일하고 뭐 이래저래 치다 보니까 배가 슬슬 나와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나이가 들고 더 바빠지면 심하면 점점 더 심해지겠지. 이거 보시는 선배님들 다 공감하잖아요. 그런 분들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내 진짜 억울해서 안 되겠다. 진짜로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저처럼 이제 완벽하게 하겠답시고 3분할이니 4분할이니 5분할이니 무분할이니 2분할이니 주접 싸지 마시고 튀긴 거 좀 끊어주고 과자 좀 끊어주고 하루 10분 20분이라도 걷고 오는 걸로 시작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등록은 안 하고 집 주변에 헬스장 있잖아요. 그 앞까지 걸어갔다 오는 것만 한 달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고 그 다음엔 한 달 등록해서 해보고 3개월 등록해서 해보고 이렇게 시작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1번 모발. 이것도 선배님들 공감하실 얘기인데 30, 40대 배 안 나오고 머리만 많아도 상위 10%입니다. 진짜 안 믿기지? 아닐 것 같지? 여러분 진짜로 이 두 개만 미리미리 열심히 관리해줘도 잘생겼다고 방심한 애들 제꾸고 나랑 비슷한 수준인 애들 보내고 최상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포식자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가정 다 있는데 그때 포식자에서 뭐 하냐고요? 야 이 양반들아, 평생 못하는 것보다야 여자 만나는 것만 외모의 이점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외모는 뭘로 들어간다고? 매력의 곱하기로 들어간다니까. 나이가 들어서 상대적으로 곱해지는 숫자를 자꾸 올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딜 가나 뭘 하나 유리해진다는 말 아니겠어요? 기왕이면 다홍심하라고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기회라도 한 번 더 잡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스타일링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품 잘 씻어서 헹궈주시고요. 두피에 영양을 많이 넣어주세요. 땅이 좋아야 농작물이 잘 자라듯이 두피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탈모라든지 내 두피가 좀 안 좋다고 의심되시면 저한테 물어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원으로 가보시거나 의사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리고 유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참 이런 분들이 막상 닥치면 더 열심히 관리해요. 막상 닥치기 전에 내 일이 아닐 때는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세상을 다 통달한 듯이 유전자니까 노력해봐야 관리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하는 양반들이 막상 닥치면 더 열심히 관리한다고. 에? 일 벌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리해서 최대한 시기를 늦춰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그나마 필요 없을 시기까지 막 50대 뭐 이쯤 되면은 그냥 머리 밀고 안경 쓰면은 장인으로 보인다잖아. 한 그 정도까지는 최대한 쭉 뒤로 좀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12번 피부 노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나갈 때 선크림 꼭 챙겨 바르시고요. 주에 2-3번은 탄력 관리할 수 있는 앰플도 넣어주세요.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기억 속에서 행복아님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 나이 듣고 놀랐던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크림을 발라야겠어 안 발라야겠어? 바르고 안 바르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차이나요. 연예인들도 선크림 안 발랐다가 이래 후회를 한다는데 우리 얼굴에 선크림까지 안 발라서 한 번에 확 늙어봐요. 상상하기도 싫잖아. 나도 그래. 그러니까 잠깐 나가더라도 선크림 꼭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13번 레이저 제모. 이게 동안 얼굴에 진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아니 저도 옛날에 그랬고 레이저 제모 하기 전에는 약간 지금보다는 훨씬 노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레이저 제모를 하니까 그때보다 훨씬 젊어 보이잖아요. 훨씬 깔끔해 보이잖아요. 이게 최소 10번은 받아야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라서 일단 1차적으로 깔끔해지는 데까지 좀 길게 보고 관리가 들어가셔야 되고요. 내 몸에 남성 호르몬이라는 놈들이 채모를 자꾸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제모를 하고 나서도 딴 데서 계속 나요. 한번 싹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더더욱 길게 보고 레이저 제모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관리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모공. 이 모공이 피부 관리의 끝판왕이에요. 여드름이 나는 것도, 모낭염이 나는 것도, 블랙헤드가 생기는 것도 싹 모공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한번 늘어난 모공을 줄이는 거는 피부과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니까 더 안 늘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더 안 늘리려면 간단하게 모공 안에 차있는 피지를 제때 잘 씻어주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탄력관리 앰플로 처지지 않게 관리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는 이런데 더 자세하게 제가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있다면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공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인데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남 시선을 정말 많이 의식을 하는 편입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 특이죠. 그죠? 이게 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뭐 남이 가타부타 한다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뭐 이 정도는 아닌데 그냥 남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국인이라 그런가?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아니면 제가 관리를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하진 않을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한 지 9년에서 10년은 됐단 말이죠. 중학생 때부터 머리 손질 같은 거에 관심을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10년이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고 제가 점점 나이가 차도요. 여전히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은 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최근에 나와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가면서 나를 믿는 힘? 뭐 이런 것도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진짜
진짜 신기했어요. 남을 의식해서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꾸준히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나를 믿게 되는 경험을 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10년은 더 저를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하든 안 하든. 그러면 지금보다 단단하게 저를 좀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개찐따의 자존감이 겁나 낮아가지고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려서 진짜 조금 나를 믿습니다. 이런 바닥의 자존감을 가진 저보다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적어도 2배, 3배 아니면 많으면 10배, 100배 훨씬 높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놈보다야 훨씬 빠르게 이런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딱 시작을 해가지고요. 딱 한 달만 같이 해봅시다. 남을 위해서든 뭐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든 뭐든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더 나은 나를 위한 행동들이니까 그 한 달을 절대 후회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댓글에 몇 월 며칠에 관리를 시작합니다. 적어두고요. 한 달 뒤에 대댓글에 달아서 인증해 주시면 나도 관리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본인 말고 또 다른 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많아야 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거 아니야. 에이, 농담 아닙니다. 아시죠? 난 인생에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